자, 그다음 이제 법인기사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단체 행사는 우리 팀에 있으면 행사 진짜 많이 하시죠? 네. 행사를 많이 하셨을 때 주요로 알아야 되실 것,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단체 행사는 회사와 회사의 약속입니다. 단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군 법인 회사들에서 고객사들이 요청에 의해서 골프장이나 호텔 혹은 어떤 식당에서 뭐 작게는 5콜, 많게는 40콜, 더 많게는 120콜까지 네, 단체로 고객 접대를 위해서 우리 단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인콜은 기사 한 명의 편도콜은 응대지만 단체 행사는 우리 팀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팀한테 오더가 내려와서 40분이 가서 단체 행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다 잘했는데 딱 한 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군 법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떤 회사에 행사를 갔어요. 쉽게 해서 청방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 명, 우리 여기 다 잘했어. 근데 송원호 팀장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회사는 청방하고 거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알려드릴게요. 고객은 행사장 전체 기사들을 보고 우리 팀을 평가합니다.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이 아니라 팀으로서 움직이는 이 행동의 요령이 중요하고 한 명의 실수가 전체 행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단체 행사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꼭 기억하세요. 행사장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팀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행사에서 시간 약속은 능력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뭐 빨리 와서 이거는 지켜주십사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콜에서 시간 약속은 정말로 기본이에요. 행사에 늦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끝내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서 요새 MZ들한테 회사 출근할 때 우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다 하면 MZ들 어떻게 해요? 9시에 딱 오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 그럼 9시부터 일하는 거지. 내가 30분 일찍 출근한다고 30분 일찍 퇴근 안 시켜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MZ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밈으로 만들어낸 소수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인가 어디하고 약속을 했을 때 최소 1, 20분 전에는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깨어있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최소 1, 20분 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교육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늦게 오신다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법인기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 행사는 30분 전 집결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전에 도착합니다. 자, 이 도착하는 이유는 도착 후 차량 위치와 동선 확인, 그 다음에 선임 팀장하고 상황실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사 전 대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지 차가 출차 동선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 거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은 전체 차량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행사에서는 절대 지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한 명의 지각이 전체 행사의 운영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약속이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세요. 좋은 행사는 좋은 팀워크에서 나옵니다. 내 차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도 함께 봐야 돼요. 자, 우리 골프장 행사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통제해서 몇 호차 올라오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님 기다리고 있다가 고객님하고 같이 가서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클럽하우스 앞에서 차량 동선이 매우 꼬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나만 빨리 가고 나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앞에서 통제하는 거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내 차량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도 함께 보셔야 돼요. 옆 차량 기사님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 팀은 많이 도와줘요. 고객님들 차 키 받고 분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차 다 같이 찾아주시죠.
주차장 가서 다 같이 찾아주시고 골프백을 들기 버거운 우리 고현원 팀장이 힘이 약해갖고 낑낑 맬 때 옆에서 우리 오순영 팀장이 골프백도 같이 들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이거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셔서 빨리빨리 모든 진행이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차량 배정이 꼬이면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받았는데 도착지도 틀리고 고객 이름도 틀려. 그러면 찾다 보면 분명히 바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확인이 빨리 되면 상황실에 빨리 보고가 돼서 빨리 조치가 되겠죠. 근데 그거 세워라 내워라 옆에서 나 차가 없어요. 나 고객이 틀려요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거 찾았으니까 너는 하라고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팀은 같이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습니다. 신입 또는 미숙한 팀원이 있으면 함께 챙겨주세요. 물론 여기는 행사를 수십 번, 수백 번 다녀보신 베테랑 고참 기사님들 계시지만 행사라는 거를 난생 처음 와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법인기사는 했지만 행사는 안 다녀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오면은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그럼 옆에서 멘토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 옆에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 선임자, 팀장 지시와 상황실 안내를 우선으로 합니다. 현장 팀장이 거기서 지시하는 걸 우선으로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판단보다 분명하게 이 팀의 기준을 따라주셔야 돼요.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물며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일머리 없다. 어떻게 저렇게 진행을 하냐라고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선임 팀장이나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람 운영 오다에 따라주시는 게 행사가 맞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팀워크가 좋은 팀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단체 행사나 그런 거를 우리 팀이 딱 가갖고 멋진 모습으로 그 행사가 딱 끝났을 때 우리한테는 당연히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행사를 맡겼는데 저렇게 깔끔하고 제대로 일을 해준다? 그럼 어떤 회사에서 우리 팀한테 일을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무나 기사 불러다 쓰는 거나 여기 블랙원 데려다 쓰는 거나 똑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굳이 여기다 일을 줄까요?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각심 있게 제 이 교육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셔야 돼요. 뭐 돈 요구받고 내가 이거 해야 돼? 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셔야죠. 당장 내 앞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행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 행사는 되게 짧은데 왜냐면 이 앞에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편도콜의 운행 기준과 기사의 자질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행사에서도 똑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단지 거기에 추가되는 건 행사에서 팀장의 지시와 상황실 우선, 그 다음에 동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움들에 똑같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대리기사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솔직히 운행료 이런 거는 뭐 좋은 콜을 타든 무슨 콜을 타든 우리한테는 수수료, 보험료 뭐 이런 게 다 나가죠. 네, 20% 뭐 어떤 뭐 15% 이렇게 나갈 거예요. 콜 수수료가. 하지만 내 서비스로 인한 팁은 순전하게 나의 순수익입니다.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 팁은요. 여기 진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문장을요. 몇 번을 고민해갖고 한 30번을 썼다 지우고 하다가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팁은 운이 아니라 서비스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팀에서도 보면 팁을 유난히 잘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 사람은 뭔 운이 저렇게 좋아서 팁을 저렇게 잘 받아? 라고 생각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팁은 절대로 운이 아니라 서비스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고객은 운전기사에게 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존중해준 프로에게 팁을 줍니다. 자, 더 쉽게 우리 법인 대리기사 말고 식당 가서 우리 고깃집 가면 좋은 고깃집 가면은 우리 여사님들이 오셔서 고기 구워주시잖아요. 고기를 구워주실 때 고기도 못 굽고 막 서비스도 별로고 하면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내가 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딱 왔는데 막 고기도 정말 맛깔나게 굽고 친절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만 해도 어우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꺼내드려요. 이건 그 사람이 행해주는 나를 존중해준, 나를 생각해준 사람에게 준 프로에게 주는 거예요, 팁이. 그래서 절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같은 행사, 같은 차량, 같은 거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현덕순 사장님 앞에 계시니까 자꾸 이름 부를게요. 현덕순 사장님, 박문희 사장님이 똑같은 콜을 받으셔서 운행하셨습니다. 자, 이천 모가에서 두 분이 2차를 하시겠다고 그 선능력 건전지로 가자고 하셨어요. 두 분이 똑같이 선능력으로 가셨어요. 선능력으로 가셨는데 사람의 성향 차이가 있지만, 자, 박문희 사장님은 운행 수수료 외에, 운행료 외에 고객님이 고맙다고 3만 원이나 주셨어. 근데 우리 현덕순 사장님은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러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받은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고, 잘 받은 사람의 고객이 좋은 게 아니고, 고객은 똑같습니다. 네.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운전 실력보다 서비스의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팁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감동의 표현입니다. 팁을 요구하는 순간 팁은 절대 안 나와요. 그건 갈취죠. 네? 갈취고 사연팔이고 불쌍한 척하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인기사. 그죠? 제가 우리 팀 중에 오늘 일 때문에 잠깐 가셨지만 어떤 사장님들은 딱 그러세요. 내가 고객한테 너보다 못난 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 말은 즉슨 고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바르고 제대로 돼 있고, 어떤 고객님 그래, 무슨 대리기사님이 이래요. 이렇게, 아마 이런 복장하고 다니시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리기사가 맞아요? 이러고.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팁은 절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느끼는 감동의 표현의 결과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팁을 많이 받는 기사는 팁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님한테 팁 달라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법인기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해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자, 쉽게 얘기해서 팁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상황실에서 다 알아요. 상황실에서 고객들이 다 전화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킥보드나 휠도 탈 수가 없죠. 손님한테 무조건 걸어 다니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손님한테 가서 나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비 지원 좀 주시죠.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든데 여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근히 손님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강요를 해요. 저도 그래 봤어요. 여기 아마 대리기사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다 은근히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콜을 잡아놓고 손님한테 그 불만을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할 거면 안 해야지. 그 콜을 수행 안 해야죠. 네. 그게 맞기 때문에 절대로 팁을 요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비몰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제 교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항상 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고객한테는요, 감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팁이 나오는 주머니가 열리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자, 선을 쭉 그었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교육했을 때 인사 잘하고 고객한테 진심으로 응대하고 고객님을 존중하고 응대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프로의 마인드로 일을 했을 때 고객님이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 마인드의 느낌, 감동의 마인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려오고 그 다음에 의전 서비스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운행을 딱 마쳤어요. 그럼 팁이 안 나오죠, 당연히. 마지노선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내릴 때 마무리 인사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그럼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그 순간에 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노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고요. 고객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팁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내 서비스를 그만큼 올라가서 쌓다 보면 이걸 넘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랑 하나 할게요. 정말로 자랑. 저 콜 타시는 거 보신 분은 아실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6콜을 탔을 때 팁을 4번 이상을 받았어요. 4콜 이상을. 그게 팁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예전에 교육할 때 한번 했었어요. 팁 노하우도. 그것도 나중에 교육할 때 분명히 해드립니다. 팁의 노하우도. 팁이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나는 못생겨서 안 주나 봐. 네. 나는 이상하게 생겨서 안 주나 봐. 뭐 아니면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들 뭐 첫인상 얘기하면서 3초면은 그 사람의 인상이 좌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처음에 대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법인기사는? 바른 자세로. 네. 웃으면서. 자, 인사하라 그랬더니 그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으라 그랬더니 자꾸 그 전화기 울리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항상 문제 있는 거는 저기 오승용, 고영남, 송원호 팀장님. 참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이어가자 보면 자 고객님들한테 팁을 받을 때 그 이 마지노선이 되게 웃긴 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인사를 해요. 고객님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때 어떤 분은 고객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웃고 안 웃고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정말 커요. 웃고 안 웃고 차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 내릴 때 고객님들 골프백들 많이 내리세요. 같이 내려서 트렁크 열어서 골프백을 트렁크에서 끄집어내는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냥 갈라 하다가 고객님 골프백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빨리 뛰어가서 골프백을 같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갈라고 하니까 기사님 잠시만요. 보스턴백을 막 뒤지셔. 아우 내가 오늘 다 잃어갖고 현금이 없네. 그러면서 막 뒤져갖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긁어서 이렇게 아우 너무 고생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발구 그 손님이 가지고 있던 이 서비스의 질의 마인드를 이만큼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간 거는 당연히 충족을 못 시킨 거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팁을 많이 받는 기사가 팁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팁을 쫓지 마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순간 분명히 100% 팁 나옵니다. 저는 이거 100%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팁을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고객 타자마자 잘했는데 주무세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되니까 깨갖고 정신 못 차리고 가세요. 그럼 뭐 감동을 줄 시간도 없죠. 근데 그거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한 번 만난 고객은 아니다. 6번, 7번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객님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팁을 절대로 쫓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네. 작은 디테일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첫인상. 바른 자세, 밝은 표정, 먼저 인사하기. 요 표정 보이죠? 여기 아저씨 여기. 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 장갑은 좀 빼빼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데 네.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고객님한테 인사를 하는 순간 이미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100의 마지노선에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요, 관심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병원에 가요. 내가 그 병원 한 번 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어이구, 천장문 고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거기 또 가요. 어떻게 날 기억하지? 라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만나면, 우리 법인카드 아까 적용란에 뭐 써 있다고요? 이름. 직함 이름 써 있습니다. 직함 이름이 써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고객님보다 누구누구 대표님이라고 호칭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구누구 상무님, 누구누구 본부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수행하러 와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갖고 그냥 무조건, 아유 대표님, 아유 사장님, 통용적으로 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중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승영 팀장님이 예를 들어 대리를 불렀어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와갖고 하면 대리기사 왔구나 생각하지만 아이고 오승영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과 직함을 붙여서 인사하시는 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법인콜에서. 그리고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차량 문 열기.
준비하기, 그 다음에 짐 챙기기, 차량 위치 안내해주기. 고객님이 키를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럼 고객님한테 차는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한 번 더 해. 차 안에 앉아서 고객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차이가 정말 서비스 차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생겨요. 꼭 기억하시고, 말은 적게.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고객님하고 막 친해져 보겠다고, 막 우스갯소리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고객님한테 붙여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고객이 먼저 말을 걸면 정중하게 응대하는 겁니다. 고객이 말을 걸지 않는데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등등 해서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과묵하지만 친절한 기사가 진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같이 막 웃고 막 했던 기사보다 과묵하지만 친절했던 기사한테 훨씬 더 후한 평가가 내려갑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서비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리고 프로의 운전은 부드럽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발 전 확인한 사항 어때요? 우리 의전 서비스 할 때 그 행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차 딱 키 받으면 네, 시트 위치 포지션 정리해 드리죠. 뒷좌석, 상석, 운전석 말고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그쪽에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앞에 조수석 앞으로 당겨 놓고, 짐이라든지 막 잠바가 막 넓어져 있으면 옆에다가 잘 치워 주시고, 고객님이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팔걸이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행사장에서 준비했던 음료수라든지 있으면 거기다 딱 이쁘게 세팅해 놓으시고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 조정해야죠. 나하고 고객님하고 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트 포지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조정 안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내 임의대로 조정하나요? 아닙니다.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면 운전하기 전에 시트만 조정하고 옆에 거울만 좀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래 룸미러 있습니다. 룸미러. 룸미러 뭐예요? 여기 룸미러. 네. 룸미러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에. 룸미러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 룸미러의 존재 의무는 뒷사람 확인용입니다. 뒤에 차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룸미러는요, 뒤에 오는 차를 보는 용이 아닙니다. 요새 뭐 전자식 룸미러 나와갖고 뒷차가 다 보이고 이렇게 하게는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뒷차 확인을 할 거는 사이드미러로 전부 다 확인이 돼요. 무조건 다 보입니다. 완전히 바짝 붙어있는 사각지대 확인은 룸미러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하는데 룸미러는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운전하는데 나는 룸미러를 못 보면 운전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운전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트럭 같은 거 탑차 이렇게 실려있는 탑차 보면 룸미러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써요. 하물며 스타리아 같은 것도 차 긴 거 룸미러 아무리 달아놔도 뒤에 잘 안 보입니다. 그 룸미러는 고객님들이 어떤 분들은 막 위로 제쳐놓으신 분도 있어요. 타면. 그 다음에 룸미러가 있다가 뒤에를 보다 보면 당연히 뒤에 고객도 같이 걸쳐서 보이죠. 고객님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룸미러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예 손대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어 위치 확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어 조작 방법. 네. 그 위치 확인하시고 목적지까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룸미러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민원 많이 들어가요. 그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적요란에 차량 내에 손대지 말 것. 네. 룸미러가 제일 커요. 룸미러가. 그러니까 룸미러는 절대 건드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난 룸미러 없이 운전을 못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로. 쪽팔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죠? 저 같은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어떤 경우? 뒷자리 고객님 너무 잘 보여서 네.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올리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안 좋을까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룸미러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룸미러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평옥로 5 검색하시면요. 평옥로 5 검색하세요. 평옥로 숫자 5 검색하시면 저희 자동차학원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연수시켜드립니다. 네, 연수시켜드릴게요. 룸미러 없이 운전하는 거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꼭 룸미러 만지지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또 나왔던 거지만 급출발 절대 금지. 지연 감속을 활용하라. 자, 여러분 제동거리라고 들어보셨죠? 제동거리가 뭐예요? 제동거리. 자, 제동거리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동거리란 내 머리에서 정지해야 된다는 걸 인식할 때부터 제동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이 악세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가 제동거리예요. 그리고 발이 악세에서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가 제동거리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인지가 늦어져요. 발이 악셀에서 떨어지지 않고 브레이크 위에 안 가 있든다. 그럼 당연히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급브레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속을 많이 활용하세요.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제동이에요. 그리고 내 발이 악셀을 밟고 있지 않을 때 내 발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브레이크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악셀을 안 밟고 악셀을 밟지도 않으면서 발은 악셀 위에 있어. 진짜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죠.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또 악셀을 밟으시는 분. 또 양발 운전하시는 분. 브레이크는 왼발, 악셀은 오른발. 정말 많아요. 양발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발 운전 사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양발 운전이라고. 자, 차는요. 브레이크는 어떤 방식으로 제동을 해요? 여러분들 브레이크. 패드를 밟으면 유압으로 바퀴에 있는 잡는 거죠, 휠을. 네. 디스크가 휠을 잡아서 차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자, 엔진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해요? 휘발유 경유를 폭발시켜갖고 그 폭발의 힘으로 엔진을 출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엔진의 힘이 셀까요? 브레이크의 힘이 셀까요? 엔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같이 밟으면 차가 설까요? 갈까요? 가요. 무조건 갑니다. 양발 운전의 위험성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안 서요. 여기서 내가 지금 뜨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발 운전 하신다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왼발은 표지선이 어디예요? 네, 왼쪽에 발 거치대가 있어요. 차에 다. 그 다음에 그 스틱차는 클러치 밟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런 것까지, 이 운전의 기본 상식까지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양발 운전 하시는 분 지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양발 운전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또 양발 운전하는 모습을 고객이 확인했을 때 고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갑자기 여기 손잡고 이러고 가시죠.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차 직전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조절.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보면 브레이크를 나는 천천히 쓴다고 하더라도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때 덜컥하게 쓰세요. 나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도 덜컥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브레이크는 속도하고 비례합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속도가 빠를 때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거고 속도가 느릴 때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를 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가 차가 점점 속도가 늦어지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떼죠.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살짝 밟아줍니다. 절대로 덜컥 안 해요. 그것만 지키시면. 그냥 내립다 차 세우려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당연히 덜컥하죠. 자, 요거 팁 받는 스킬이에요. 방지턱 넘어갈 때, 브레이크 밟을 때, 정차할 때.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고객님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앞차와 충분한 거리 유지하시는 거. 앞차와 충분한 거리 유지하세요, 송은호 팀장님.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온 거죠. 불필요한 차선 변경은 정말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너 회전은 천천히. 자, 코너 회전을 할 때, 코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라고 해요. 천천히 진입해서 빠르게 나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도로교통법에도 써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 밟아서 충분히 제동을 한 후에 돌 때 악셀을 밟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악셀을 밟으면 원심력이 상쇄가 돼서 고객 몸이 쏠리지가 않습니다. 코너를 돌 때. 이것도 팁이죠. 운전 팁. 그렇다고 내리다 왱 밟는 소리가 아니고요.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면서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아래 써 있습니다. 고객이 잠들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이 최고의 의전 운전입니다. 고객을 재우는 운전. 자, 내가 재워야 돼요. 술 먹어서 자게 하는 거 말고요. 내 운전으로 하여금. 애기들 보면요. 차 타면은 많이 자요. 왜 자는 것 같으세요? 네, 멀미해서 자요. 멀미해서. 근데 이 멀미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차에 타면 당연히 멀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뇌 구조가. 운전자는 내가 가는 방향을 뇌에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뇌가 조정을 해서 몸을 쏠아요. 핸들 돌 때. 근데 뒤에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뇌가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멀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고요하게 잘 가는 거. 뭐 좋은 차들 타면야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도 지가 알아서 잘 해주죠. 서스펜션도 좋고 휠도 좋고 스티어링도 좋고. 하지만 뭐 다 그런 차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는 말 깊이 생각하세요. 고객이 잠들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이 최고의 의전 운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고객이 주무시는 게 좋더라고요. 운전이 편해요. 괜히 옆에서 잠도 안 자고 불안해하고 막 말 걸고 막 하는 것보다 편하게 그냥 뒤에서 주무시는 게 좋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운전 스킬 모르시는 분들은 창피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연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시간당 8만 원만 받고 해드릴게요. 네. 8만 원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자,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 우리 대리운전 하다가 우리 하루에 매출 얼마씩 찍어요? 30만 원, 많게 50만 원. 평균적으로 20에서 40만 원 사이에 매출을 올리시죠. 하루에.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부담은 30만 원 그냥 날아가죠. 그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일주일이 날아갑니다. 일주일이. 자, 간혹에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8만 원, 10만 원 버세요. 일주일 해봐야, 기껏 해봐야 며칠 일 못하고 한 40만 원, 50만 원 버셨어요. 일주일 해서. 한 번 사고 나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가장 사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출차, 후진, 주차, 좁은 골목, 지하 주차장, 기둥, 벽, 볼라드, 화단턱. 이거 위에는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남이 와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네? 골뱅이 있습니다. 골뱅이? 아, 그 지하 주차장. 네.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그 골뱅이가 이거 보이시죠? 네. 소면 아니에요. 네. 네. 자, 출차부터 설명드릴게요. 출차할 때 왜 사고가 날까요? 네. 장애물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했죠. 의전할 때 차 한 바퀴 돌아보라는 거. 앞에 뭐가 있는지 혹은 내 옆에 진짜 이게 우리가 밤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주차장은 차라리 불이라도 켜져 있지. 어떤 식당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입니다. 앞에 조경을 위해서 이만한 바위 하나 갖다 놨어요. 내 바로 옆에.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핸들 돌리다가 갑자기 크크 해요. 바로 사고예요. 그거 보험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예요? 앞에 그냥 완전히 까마니까 옆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쭉 같이 나랑 서 있었어. 근데 이 차 앞으로 쭉 잘 가. 이 차 앞으로 쭉 잘 가. 오, 다 가는구나. 나도 쭉 가. 갑자기 쿵! 앞에가 그냥 이렇게 배수로. 턱.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차할 때. 아셨죠? 네.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후진. 후진은 뭐, 당연히 내가 못 봤으니까 사고 나는 거니까. 후진할 때, 요새 카메라 잘 돼 있어요. 근데 카메라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우리 팀원분들하고 나갈 때 보면, 후진할 때 보면은, 시선이 운전하다가 카메라만 보고 후진을 하세요. 와, 저는 그때마다 시겁해요.
후진할 때 뭐 봐야 돼요? 사이드미러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로도 안 보이면 잠깐 서서 내려서 확인하셔야 되는 버릇을 기르셔야 되고요. 이거 카메라 의존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아셨죠? 사이드미러 확인 꼭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좁은 골목.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 좁은 골목이라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이 차간 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차간 거리를. 근데 그 남성분들은 뇌 발달이 공간 그 능력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차체 감각을 활용이 잘 되는데 여성분들이 공간 감각이 좀 떨어져요. 뇌 쪽으로.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 내 차간격을 잘 모르세요. 잘 체감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도로교통관리공단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뇌 차이예요, 그거는.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래서 좁은 골목 갈 때 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도 못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못 지나가는데 기어코 들이밀다가 이렇게 다 가감먹는 분이 있고. 네. 자, 좁은 골목 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하면 돌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지키는 길이에요. 아셨죠? 네.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턱 내려오는 거. 이렇게 차가, 자,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갈 때는 무조건 다요. 근데 다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다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 내려와서 사선으로만 살짝 돌려도 절대 차 하단부 닿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생각하고 뭐든지 안 닿더라도 행하세요. 지하 주차장 접합 부분 있잖아요. 경계에서 평지로 갈 때, 언덕에서 평지로 갈 때 살짝 사선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앞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땅에 닿지 않고 이쪽 먼저 바퀴 먼저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살짝 뜨거든요, 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딜 가셔도 그냥 그렇다고 막 좌회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선으로 나오시면 돼요. 차가 들어갔다는 건 문제없이 들어갔다는 건 문제없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차체 하부가 굉장히 낮은 차가 있습니다. 그건 차주가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런 스포츠카, 고급 스포츠카는 상황실에 얘기를 해서, 운전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네. 그런 거를 대리로 하시는 분은 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8년 동안 하면서 그런 진짜 고가의 스포츠카는 딱 두 번뿐이 못 몰아봤습니다. 문 이렇게 열리는 그, 뭐죠? 람보르기니, 네, 아벤타도르인가? 뭐, 아무튼, 네. 그거 한번 운전을 해봤고, 그 다음에 페라리 911 그 아래 그거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손님이 딱 그래요. 그 차를 타면. 하는 말이, 주차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쪽에 세워주시라고. 근데 그쪽 집 사는 사람들 보면 주차할 때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지하주차장 나올 때 팁 드린 거 아시죠? 살짝 사선입니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꺾는 거 아니고.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둥, 벽, 확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볼라드 뭐예요? 볼라드가 뭐냐면 우리 사무실 앞에 보면 그 빌라 앞에 기둥 세워져 있죠? 제가 막 들어가고 이렇게 옮겼던 거. 네, 그걸 볼라드라고 합니다. 그거 낮아서 차에 있으면 안 보여요. 소화전,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가끔, 저기 용인의 유방동 가면 그 빌라촌에 이렇게 돌 때 보면 소화전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차들은 막 불법 주차돼 있고 나는 빠져나간다고 돌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차에서 막 거거거거 소리가 나. 그럼 내려보면 소화전이 긁고 있어요, 내 차를. 볼라드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단턱, 아까 뭐 말씀드리다시피 화단턱 조심하시고. 그래서 방지하는 확인사항입니다. 출발 전 한 바퀴 돌아보기. 기둥 위치 확인하고, 옆 차량 간격 확인하고, 후방 장애물 확인하고, 범퍼 높이 장애물 확인. 범퍼 높이는 말 그대로 아까 낮은 차, 높은 차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후방 카메라 믿지 않기. 후방 카메라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이드 미러 확인하시고, 직접 고개 돌려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애매하면 멈추고 애매하면 내려서 확인하십시오. 몸에 배게 하세요. 네, 요거는 기필코 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자, 대리운전 지금 5년 이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년 이상. 네,
5년 이상 하신 분? 이렇게 없어요? 5년 이상 하신 분이? 자, 5년 이상 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9분이에요. 자, 손 내려주시고. 자, 9분.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으셨다. 단 한 건도 없으셨다. 네, 2분. 박수. 저도 8년 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대리운전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런 교육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수준 높은 콜을 하루에 최소 평균적으로 몇 콜 운행하세요? 4콜에서 8콜 사이 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6콜 운행을 합니다. 법인기사들이. 하루 평균 6콜. 근데 이 하루 6콜을 운행하는데 가끔 어떤 분이 6콜뿐이 안 해요? 나는 15개에서 20개 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카카오로 이제 그 집에 있는 삥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막 갖다가 막 하는 거. 자, 여기서 리스크가 뭐예요? 운전이 많아지고 많아탈수록 사고 위험도 분명히 많아집니다.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럼 법인기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적의 콜을 6콜만 타도 그분들하고 매출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루에 20콜 타는 사람이랑 하루에 6콜 타는 사람이랑 법인기사 우리 팀 6콜 타는 사람이랑 하루 버는 매출은 진짜로 똑같아요. 그러면 20콜 타고 40만 원을 내요? 6콜 타고 40만 원을 내요? 6콜 타고 40만 원을 해야죠. 당연히. 리스크가 확 적어지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여기 꼭 기억하세요. 애매하면 멈추고 애매하면 내려서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송원호 팀장님.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올 때 애매하면 내려서 확인하세요. 이건 톨게이트가 나한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고 여기다 안 적었습니다. 사고할 때 우리의 주적 사고가 뭡니까? 네. 졸음운전. 졸음은요, 아무리 베테랑이 되고, 제 아무리 운전 고수가 돼도 막을 수 없어요. 저도 시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앞에 톨게이트가, 저 서울 톨게이트가 보여요. 새벽 3시였을 경우에. 가다가 서울 톨게이트가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지나왔어요. 네. 아마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걸요? 네. 기억이 안 나버리시죠? 그런 경우는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졸음운전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저는 장거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단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제가 혹시 그 안에 공기 환기를 위해서 창문 잠깐 내렸다 열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싫다는 고객 단 한 명도 없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졸려오시면 쉬었다 가셔도 된다고. 휴게실에 정차하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인기사는요. 그렇게 장거리 갈 때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센스 있게, 특히 여성 고객 모실 때 센스 있게 휴게실 들어가세요. 손님이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빨리 가겠다고 그냥 가지 말고요. 송은호 팀장님.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네. 무조건 그냥 센스 있게 휴게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손님이 왜 들어가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들어가요? 라고 하시면 제가 잠깐 졸음이 와서 잠깐만 정차했다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자기 오줌 마려웠던 거야. 근데 창피해서 얘기 못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술 먹은 남자분들이야 차 좀 세워봐요. 막 이러겠지만 근데 이제 성별이 다른 운전을 할 경우가 되게 좀 많죠. 우리 여성 기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 손님들 모시는데 남자 손님들이 여성 기사님 운전하는데 나 오줌 마리니까 이런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또 특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여성 기사님 아니 내가 얘기를 해줘. 남성 기사님들이 여성 손님을 모셨을 때도 여성 손님 그거 창피해서 얘기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막 참고 막 끙끙거려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냥 장거리 운행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휴게실에 들린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경부고속도로 타실 때 경부고속도로 엄청 밀리죠? 네. 가끔 피크 시간에 가면 경부고속도로 우리 양재부터 한남 가기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네. 죽전 휴게소 한 번씩 꼭 들어가세요. 차 밀린다 싶으시면.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네. 휴게소가 없어요. 쉬할 데가 없어요.
한남 빠지기 전에 딱 돌아가고 주유소 처음 나오는 거 거기 가야 돼요. 거기는 주유하는 고객보다 화장실 가는 고객이 많더라고요. 거기 주유소에는. 네.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그렇고요. 강동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차밀류 있으면 거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마지막 휴게소, 그 다음에 1시간 운행 이상 운전할 때는 휴게소에 들어가주는 센스, 법인기사에 갖춰야 되는 센스입니다. 그거 하시고, 그래서 저희 팀에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간 엄수. 네, 시간 엄수. 절대적으로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고객과의 약속, 시간 엄수. 그 다음에 즉시 보고, 안전운전, 고객 존중, 마지막 비밀 유지. 네, 비밀 유지. 법인콜에 대해서만큼은 비밀 유지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고객의 정보, 고객의 집, 차량 번호, 직함. 네. 그 다음에 차 안에서 고객님들 통화하실 때 사업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여기 가서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밀 유지는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고객님과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나오면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고객에게는 최고의 의전을, 동료에게는 최고의 협조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블랙원 팀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잘 달리는 기사보다 사고 없이 차량을 인계하는 기사가 진짜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프로의식 가지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블랙원 정기 법인 기사 교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늘도 블랙원의 품격을 만들어 주시는 모든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